네, 저희는 지금 세월호가 보이는 목포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세월호 특조위 전 조사관이신 김성훈 조사관과 함께 선체인 양 전 과정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지금 그 상공 18m 높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크레인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세월호 자체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직접 보니까 또 다르네요. 사진으로 볼 때하고. 네, 그렇습니다. 훼손된 게 너무 육안으로 실제로 보니까 천공 해수부가 이제 준비 과정에서 천공했던 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확연히 드러나니까 네. 굉장히 더 심각해 보입니다. 네. 네네. 자, 지금 그 저희들이 말씀 주신 대로 가까이에 가서 배를 관찰했을 때도 크고 작은 구멍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또 그 구멍에서 흘러나온 기름 흔적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 그 여러분들 보시는 우측 방향 아래에 두 개의 큰 줄이 있어요. 저 줄 금간 거 있죠. 하얀, 그러니까 우측에 하얀색 하단부에 보면 크게 금간 게 있는데 저것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확연히 눈에 보이실 건데요. 이미 네. 보도도 많이 된 바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인양을 하기 위해서 그 크레인을 네. 예, 이제 예. 선수들기라고 표현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을 들어서 밑에다가 리프팅 빔을 삽입하는 네. 그런 공정 중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에 그 와이어가 파고 들어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저 부분이 지금 길게 거의 한 6.5m에서 7m 파고 들어갔고 그 옆에도 보시면 기존의 해수부가 네. 설명하지 않은 부분인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 저 지금 밑에 또 그렇죠. 하나의 선이 보이네요. 예, 조그맣게 지금 또 파손이 가인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저 네. 부분도 지금 절단이 좀 된 것으로 아,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해수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것까지 저희가 육안으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선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뒤가 바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해가 또 오후 들면서 지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확연하게 지금 세 개가 보입니다. 제일 마지막은 제일 작게 금이 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이 저희들이 하늘을 보고 있는 쪽이 우현인 것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바닥은 좌현이고, 예, 그러면 좌현 이쪽이, 그러니까 우측이 선수고, 그죠? 예, 오른쪽이 선수들이. 예, 뱃머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좌측이 이제 좌현인데 네.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했더니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그 좌현 화물 램프 구간이 네. 실제로 차량들이 지금 매달려 있어요. 지금도 매달려 있고 사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어제 그 선체조사위원들께서 지금 현장을 네네. 내정자들이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현장 체증 사진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거기가 뭐 해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다 뚫려 있고, 그러니까 차량 두 대, 그러니까 이제 네. 굴삭기 한 대와 차량 한 대를 제외하고는 다 완전히 뚫려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예. 그런 게 확인이 됐죠. 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세월호에 뚫려 있는 상당히 많은 구멍들이 모두 101개라고 하셨던가요? 네네. 네, 그게 지금 다 유실 방지막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없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저희가 이제 현장에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 본 그 현장 관계자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네. 기존에 설치됐던 것도 그러니까 이제 선체 벽이죠. 선체 외벽에서 유실 방지막이 한 5cm 정도 이렇게 다 벌어져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그쪽으로 다 이제 충분히 유실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네.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앞서 공기령 교수 인터뷰를 선체조사위원이기도 한데요. 인터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배를 이 상태로 그냥 두고 조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뱃머리를 90도 회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네. 이제 지금 저희가 바라보기에 네, 네, 배 네. 바닥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배가 실제로 이제 육상으로 거치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선수 부분으로 네. 모듈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이제 운반차가 진입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배가 네. 그 우리가 반잠수 선박이라고 표현하는 저 화이트 마린인데요. 네네. 저 선박이 다시 지금 나갔다가 네. 그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탑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탑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저 탑이 지금 이제 저희 지금 카메라가 보시는 방향으로 다시 네. 와야 돼요. 어, 이제 그런 작업을 한번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높이가 이제 그 맞아져야지. 그러니까 네. 지금 그 구두 높이와 네. 저 선박의 높이가 맞아지는 그때를 봐서 네. 그 운반차가 진입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그 과정은
언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물때를 봐서 4월 5일 정도에 예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수부에서 밝히고 있고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육안으로 잘 확인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정면으로 만약에 저기 지금 그 선수 방향으로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그 뻘이 네. 굉장히 많이 좀 예. 있대요. 네, 500kg 정도. 네, 500톤. 500톤인가요? 600톤 가량. 600톤. 예. 아, 죄송합니다. 키로가 아니군요. 예. 네, 톤 그 정도가 이미 지금 네. 저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거기로 원래는 운반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막고 있는 거죠. 네, 뻘이. 그래서 저 부분이 수습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네. 육상 거치 작업 자체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상태로 볼 때는 그 뻘 안에 혹여라도 유품이나 뭐 이런 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뻘을 그냥 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뻘이 가장 이제 중요하죠, 네. 사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제 뼈가 이미 동물뼈가 발견이 되는 네.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많은 600톤이라는 뻘이 지금 저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어떤 유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유품들이 발견이 됐을 때 사실 그 유품이라든지 유해가 반드시 미수습자로 지금 현재 구별이 되어 있는 이분들 네. 것이 아닐 확률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존에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그 일반적으로 유가족이라고 표현되는 네, 네, 우리 네. 세월호 가족분들께서도 나중에 수습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온전하게 다 또 네. 수습이 안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발견되는 그 유해들이 실제로 누구의 것인지 반드시 유해가 발견이 되더라도 그것이 미수습자 분들, 가족분들의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확률도 있고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좀 정밀한 검토나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좀 많은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요. 이제야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진실 조사를 위한 첫발을 선체 조사 진실 규명을 위한 첫발을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건데 지금 배가 도착한 거는 한국에 도착한 거는 12시 50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뭐 특별한 작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어떤 작업을 해수부가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원래 공정상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저기 위해도 검사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선체 안전도 네. 그리고 안에 이제 내부의 그 세균들, 그러니까 세균들에 대한 어떤 방역 작업들을 우선적으로 좀 실시를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확인이 좀 되지 않고요. 네. 중요한 거는 방역을 할 때 네. 이미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진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단계에서 과연 지금까지 해수부가 보여준 이런 행태들을 봤을 때 과연 방역 작업이 그 내부에 어떤 훼손 없이, 그러니까 네. 제가 내부에도 뻘이 굉장히 지금 많이 차 있는 것으로 네. 1000톤 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또 막 밟고 다니는 게 또 아닐까.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지금 여기 그 현장에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시고 우리 세월호 가족들도 계시고 이러지만 해수부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기자실도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고 내부도 그렇고 이 바깥에 보면 시민들이 오셔서 오히려 리본을 펜스에 달고 계시는 장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요. 분향소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해수부가 미리 설치를 좀 해놨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양 과정에서도 계속 인양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현장에 그러니까 지금 4월 초부터 계속 지금 준비를 했고 실제로 인양을 준비를 해왔다라는 이 중무부처에서 현장 관리를 이렇게밖에 못한다라는 게 좀 답답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해수부가 지금 인양 작업을 어떤 준비 자세를 하고 있나 이런 게 또 한 번 현장에서 좀 확인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인양 얘기가 나온 게 언제인지 벌써 그 준비를 다 했어야 되는데 단 한 가지도 화장실 휴지도 없습니다. 네. 아, 이런 심각하죠.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부가 전혀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준비도 안 하고 있고 도대체 그냥 그 배를 끌어올린다는 것만 생각을 했지 여기서 혹시 설마 해수부가 우리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중요한 게 해수부에서 선체조사위원회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브리핑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인양을 어찌됐든 자기들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겠다. 그리고 지금 미수습자 수습까지 중후관청으로서 이것들을 수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잘 안 보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선체조사위원회로 네.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선체조사위원회의 권한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법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법률에는 네. 점검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물론 그것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질적인 점검, 현장에서의 점검 작업까지 내다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것들을 현장에서 수행해야 되는 주체는 해수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으로 좀 이런 문제 그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도 이제 그 방역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현장에서 진행이 될 텐데 과연 이게 좀 어떻게 하면은 선체조사위원회의 적극적인 그 점검 활동과 그리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그 수습 활동 이것이 좀 전체적으로 각자의 책임에 맞게 좀 잘 되어질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전혀 아직까지는 그런 뭐 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오히려 해수부에서는 선체조사위원회에 자꾸 이제 결정을 떠넘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오늘 그 보도진들, 취재진들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폐쇄적이고요. 일단 어딜 가든 다 막아요. 출입을 막고 있고 촬영이나 취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게 이를테면은 그 선체 밑바닥 아닙니까? 그 바다에 닿는 선체 밑바닥인데 예컨대 뭡니까 이 반잠수식 선박의 뱃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어찌됐든 그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판단이 되는 이를테면은 객실 내부를 볼 수가 있는데 바닥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접근성, 근접할 수 없도록 한 이런 측면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이제 해수부 관계자들은 뭐 워낙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가족들께서 놀라실 수 있어서 참혹하기 때문에 저렇게 해놨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조사할 때 투명성을 좀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도 드네요. 네, 뭐 그런 의혹보다는 우선은 저기가 지금 선저 쪽도 지금 보시면은 페인트가 상당히 많이 벗겨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선저만 봐도 참 처참한데 사실 이제 저 반대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확인된 것처럼 선미 램프를 절단을 하는 과정도 있었던 것처럼 이미 굉장히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물로 치면 천정이 사실 주저앉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상당히 실제로 충격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저쪽 같은 경우는 지금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것들이 어떤 그 배의 굴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연돌 그리고 안테나가 원래 달려있던 여러 가지 형상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객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텐데 기존에 그런 것들이 좀 저희가 현재 볼 수 없는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앞서 공기령 교수 선체 조사위원들에 따르면 지금 일부 확인을 좀 했다.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부분은 이제 미수습자 분들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충 어디 계시는지는 파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거기가 워낙 압착된 상태여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들어가는지가 지금 좀 관건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실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전체 선체에서 상층부에 해당하는 1층, 2층 그 객실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럴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뭐 이걸 확률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경우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색을 못했던 거죠, 저 부분.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천정 부분이 이렇게 침몰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잠수부들이 실제로 진입을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수색할 필요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있고 근데 누차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지금 그 선수 부분에서 동물의 뼈가 발견이 됐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바닷속에서
바닷속에서 어떤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되게 어렵고 실제로 그 안에서 굉장히 그 많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어떤 특정 지점들을 지목해서 네. 들어갈 필요가 물론 없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상 저기를 이제 전수조사라고 네. 표현하는데 모든 부분들을 다 샅샅이 뒤지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네. 사실 좀 온전한 수습이라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이제 뱃머리를 돌려서 90도 각도로 돌려서 배를 그 상태에서 일단은 육상으로 거치를 하는 건데 네. 육상으로 거치한 다음에는 그 상태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배를 세워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절단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전제 조건들이 많긴 한데요. 일단은 그냥 가장 베스트 조건은 저 상태에서 통째로 세우는 방법. 통째로. 네, 이게 가장 좋고요. 굉장히 천천히 해야겠죠, 당연히. 예. 이게 가장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우는 게 왜 좋냐면은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배 모습 그대로를 예, 볼 수 있게 예, 되는 예, 것이고 사람들이 조사를 하러 진입을 하거나 했을 때 이제 그렇죠. 이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워서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한데 네. 근데 과연 이제 그거면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네. 근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내부의 지금 뻘에 네. 대한 네. 어떤 그 추가적인 붕괴 우려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가 현장에서 판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부의 어떤 그 뭐 어제 선체조사위원회 위원께서 뭐 얘기도 하시던데, 그러니까 네. 내부에 뭐 로봇을 네. 투입해서 확인하는 방식 예.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내시경 같은 네, 네. 무슨 그런 로봇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하여튼 도구 좀 이 네.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네. 그 뻘의 어떤 점성이라든지 이런 아. 부분들이 선체를 세우는 과정에서 네. 어떤 추가적인 붕괴 우려나 이런 게 없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네. 후에 아마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절단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절단을 했을 때 네. 현재 내부에 뻘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절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붕괴 네.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미수습자 수습에 독이 된다. 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오늘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배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원래 당초 해수부가 예상한 시간은 오후 2시 30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굉장히 빨리 오게 된 것은 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유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3시경에 원래 도착을 네. 한다고 해서 7시에 출발했다라는 속보를 보자마자 저희가 서울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네. 저희가 도착한 게 12시 50분 정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오다 보니까 벌써 배가 저기서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한국에 거의 도착한 게. 예.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네. 어, 오늘 상당히 허둥지둥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게 해수부에서 어쨌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여주는 모습이 배는 자꾸 빨리빨리 뭔가 인양공정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면서도 네. 현장 관리라든지 어떤 조사나 수습에 대한 대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실한 네. 모습이 계속 확인이 돼서 네. 오히려 좀 배를 빨리 이동을 하는데 주력하기보다는 네. 좀 온전한 수습과 조사 이런 것들이 좀 잘 될 수 있고 완벽하게 될 수 있는데 좀 네. 주력을 하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예. 들더라고요. 예. 자, 지금까지는 이제 상하이 셀비지라는 회사가 이제 그 인양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 육상에 거치하고 이런 것은 또 코리아 셀비지라는 회사가 왔나면서요? 네네. 어. 이제 그 수습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원래는 해수부에서는 선체 정리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수습 작업과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 네. 선체 정리라는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정리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저것들을 절단을 해서 고철 처리를 하겠다라는 표현의 다름 아닌데 고철이요? 그렇죠. 절단을 하고 나면 저게 원상복구가 안 되면 사실은 고철 처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래서 네, 세월호를 고철 처리하면은 안 되죠. 저기에 그 대한민국의 정말 잘못된 역사가 다 응축이 돼 있거든요. 이른바 개발 위주의 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생명보다는 이윤을 추구했던 과거의 잘못된 행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담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이렇게 큰데 이거를 고철로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용어 선택부터 좀 잘 했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해수부에서 정리라는 선체를 정리하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용역을 발주를 추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인양 이후 단계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인양을 하고 나서 정리를 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이제 원래라면 인양의 목적에 맞게 한다라면은 미수습자의 수습과 그리고 이제 선체 조사 그리고 이제 사후 보존 문제까지를 다루게 네, 될 네. 텐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난항이죠. 그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업체가 아마 이제 코리아 셀비지라는 업체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죠.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네. 코리아 셀비지라는 회사는 네. 그냥 이제 그 해양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유해 발굴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성이 전혀 없는 그런 회사죠. 애초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네. 세울 수가 없는 회사예요. 어. 세울 수가 없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해수부에서 어떤 전문가 그룹들이나 자문가 그룹을 운영을 하면서 네. 네. 이제 미리 마련을 하고 네. 용역업체 그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그 수행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 문제라든지 네. 이런 문제들을 대비를 차근차근 해 왔어야 되는 건데 네. 그냥 최근까지도 계약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엊그저께 발생했던 그 동물뼈가 발견되는 사태 네. 이런 데서도 확인된 것처럼 현장에 그 유해 수습을 위한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그 전문가 그룹이 전혀 상주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상해 셀비지 인양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예. 코리아 셀비지가 수행해야 되는 이 선체 정리 용역이라고 표현되는 네. 이 용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네. 전혀 지금 그 미수습자를 수습하겠다는 그 해수부가 네. 현재 용역을 그 발주를 한 그 업체와의 관계나 혹은 그 직원들의 어떤 준비 정도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혀 수습을 하겠다라는 그 어떤 의지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초반부터 우리 김성훈 조사관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인양의 목적에 충실한 인양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배를 왜 여기에 들어 올려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해수부는 그냥 고철 처리한다. 이런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건 정말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이런 비판의 말씀을 꼭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뻘 속에 유해나 또 그 밖에 유품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뻘에 대한 조사가 그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밟고 다니고 뭐 이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즉각적인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선체조사위원들 간의 뭐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일정을 좀 조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10일부터 구체적인 그 미수습자 수색에 나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 그 사전 처리 과정이 그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불투명하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부 상황이 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코리아 셀비지라는 업체가 그걸 수행을 할 텐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해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음흠. 상관이 없는 업체예요 기본적으로.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수습을 누가 담당할 거냐 네. 이런 문제부터 사실 굉장히 난항을 계속 거듭할 가능성이 높고 해수부 장관은 스스로 이제 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육상 거치한 후에 네. 10일부터는 뭐 네.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 있지만 네. 이거는 그냥 이제 그 탁상 위에서 그냥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그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실제 저 내부에 대한 그 실사 작업, 그러니까 사전 조사 작업 이런 것들이 되고 네.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저 발굴을 할 수 있는 네. 그 전문가 네. 그룹이 마련이 돼야지 사실 가능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어제 굉장히 좀 놀랐던 게 네. 그 유해 발굴 전문가이신 그 박선주 교수가 어제 현장에 오셨다고 해요. 예. 오셔가지고 그 직원들 교육을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처음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사실 그게 오리엔테이션 한번 받아가지고 유해 발굴에 투입된다라는 게 난센스거든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죠. 이 동물 편지, 사람 편지 구분도 네. 못하는 해수부가 오리엔테이션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슨 어디에 그 아이들 그 공부 가르치는데 한 차례 오리엔테이션 받고 가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차례의 교육만으로 네. 지금 용역업체 직원. 그러니까 용역업체 직원이라는 거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 네, 그냥 네.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네. 뻘이 가득 차 있는 배 안에 들어가서 배 구조도 잘 모르는데 네. 들어가서 자 그 위험한 환경에서 유해를 발굴을 해내는 과정. 진짜. 증거품들이 산재에 있을 텐데 유류품들이 네, 네.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습을 할 거냐. 네.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진짜 수습 과정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우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정말 가슴이 아픈데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 선체, 그러니까 세월호 선체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지금 몇 채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그 몇 채의 이동식 주택이 보이시죠? 저것이 바로 우리 미수습자 가족들이 머물 공간입니다. 지금 앞서서는 그 컨테이너 박스에 지금 계시는데요. 아마도 조만간 저 이동식 주택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그 방송에서 강조드리는 바는 지금 우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가장 애타게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바로 지금 저 이동식 주택으로 조만간 이동을 하실 텐데, 세월호도 세월호지만 해저면에 대한 수색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저 천공을 많이 뚫어놨기 때문에 저 구멍으로 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빠져나갔을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저면 탐색도 되게 중요한데 해수부는 꼼꼼히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되고 있을까요?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양하는 그 직후,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가 네. 해저에서 올라온 직후, 네. 그 다음에 그 제킹 바지선이라고 네, 표현하죠. 네, 네. 근데 거기 안전하게 고박이 되고 나면 그 즉시 바로 수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안 합니까 이 사람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여전히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거기를 지금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한다는 건데 계속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잠수부가 들어간다. 네, 잠수부가 직접 네. 들어간다. 예. 자, 잠수부가 들어가서 실제로 확인을 했을 때 해수부가 했던 얘기가 다시 생각이 나는데요. 네. 시야가 20cm, 30cm밖에 안 된다. 맞아요. 자, 그래서 거기 그 선미램프 절단한 부분을 컨테이너가 다 막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네. 아니었잖아요. 네. 해수부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가 다 막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차량 2대가 덜렁덜렁 하고 있는 것을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네, 그런 상태인데 또다시 이제 잠수부들을 직접 투입해서 예. 그걸 한다라는 게 네. 과연 의미가 있을까? 어, 그러니까 그 박선주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은 쌍끌이 어선으로 네, 네. 그 바닥을 고 된다. 네, 그리고 거기에 촘촘한 그물을 네. 가지고 들어가서 예. 우리는 모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물체들을 다 이제 확인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면 예.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저 배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공간인데 저 공간에 다 펜스를 쳐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저기를 몇 날 며칠을 또 그 뭐야 소조기가 지나면 또 작업도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선체조사위원회 뭐 그리고 거기 해저면 탐색 이런 거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사람이 육안으로 과연 할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빨리 조사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자꾸 비현실적인 방법을 그냥 강구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좀 상황에 맞게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소나를 뭐 동원하고 온갖 막 미사역으로 포장하지 말고 제발 좀 현실적인 대책을 좀 세워서 저 온전한 좀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좀 제발 부탁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 배에서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자시 들면서 또 이 가족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너무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3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세월호 배를 인양을 해놓고 또 사후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답답해요. 화장실에 지금 이런 상태로 배를 인양을 하는 게 네.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지금 화만 내고 있어요. 새 해수부 직원들한테 뭐 물어보면 끊임없이 화를 내요. 기자들하고도 계속 싸우려고 하고 화부터 내고 해수부 관료들, 그러니까 그 하위직 공무원들도 굉장히 지금 뭔가 속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좀 합리적으로 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들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올라와 있어서 지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충돌도 있고 마찰도 있고 기자들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과도하게 막으니까 기자들은 취재를 해야 되고 현장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될 저희도 공적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막히니까 자꾸 충돌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가족들에게도 특별한 뭐 최소한의 지금 길바닥에 또 앉으셨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너무 황당했던 게 어제 네.
미수습자 가족분들로 표현되는 네. 지금 이제 9분 가족분들께서는 이제 그죠? 네. 그 수습이 되는 날까지 좀 이렇게 차분하게 네.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다리라도 좀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됐는데 네. 그 유가족으로 표현되는 세월호 가족분들에게는 장소가 제공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길 위에다가 텐트를 또 치셨어요.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기에서 만약에 신발이 한 켤레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신발이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유가족의 것일까요? 미수습자 가족분들의 것일까요? 그냥 오히려 확률적으로 보면요, 기존에 오히려 수습이 되신 분들, 그죠? 이분들이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한 신발일 확률이 어떻게 보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세월호 앞에 지금 보시지만 이 앞에서 수습 현장이잖아요. 사실 똑같은 가족들이고 세월호 가족인데, 그리고 다 같은 국민들이고, 근데 계속적으로 해수부는 미수습자 가족분들, 미수습자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수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물론 더 이제 배려 받으셔야 되고 그건 되게 당연한데 굳이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 온전하게 수습되지 않은 자신의 그 자녀분들 혹은 승객들의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유해, 간발, 이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 그럼 또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 은하 어머니께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지고 싶은 게 마음이다. 사실 그러면 다를까요? 아이고, 똑같죠. 지금 저희 텐트 위에 계신 분들은 다를까요? 그 마음이?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다 같은 세월호 가족인데,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겠다. 사실 세월호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세월호 가족이고 국민이고 그냥 온전하게 다 수습이 돼야 된다는 염원은 다 똑같은 건데,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저는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래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1700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불이한 권력, 부당한 권력, 잘못된 권력을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우리 관료들은 여전히 그 불이한 권력의 시스템에 있었던 그대로 우리 세월호 가족들을 대하고 있구나. 어떻게 3년 만에 세월호 배가 올라왔는데 우리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 청와대 앞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KBS 앞에서 농성했던 거하고 똑같고 지금 다 그 판때기 하나 깔고 또 자리에 다 누우셨어요. 이분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길바닥에서 저렇게 잠을 주무시고 길바닥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그래야 되나요? 저는 진짜 참 그 무자비한 몰인정한 그런 그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부의 이런 태도를 보기 위해서 맨날 꼬박꼬박 세금 내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이 아픔을 겪은 시민들에게 최소한 해양수산부가 됐든 목포시가 됐든, 목포시는 사실 뭐 그냥 지방자치단체니까요. 해수부가 최소한 뭐 좀 발판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최대한 좀 불편하지 않게 계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족들한테 신경질 내고 여기 있지 마라, 딴 데 가라, 비켜라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도무지 왜 이런 정부가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이 사람들 바뀐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사관님은 어떠세요? 저게 상징이죠, 저 텐트가. 예. 지금 저렇게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부에서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된 이후나 여전히 정부의 태도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는 게 여실히 확인되는 게 저기 있는 저 텐트가 상징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기 빨리 뭐 컨테이너라도 좀 제공이 되고 저분들도 다리 편하게, 그래 다리라도 좀 뻗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는 또 다른 또 노숙을 또 시작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예. 참 답답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세월호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 국민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길바닥에서 있도록 방치하는. 저 텐트도요, 전부 가족들이 치셨어요. 저 텐트도 전부 가족들이 치시고요. 가족들이 가져온 커피, 가족들이 가져오신 컵라면으로 지금 끼니 때우시면서 계십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정부의 역할인 건지. 오히려 지금요, 목포시에서 시민단체 봉사단들이 오셨어요. NGO들이 더 난 거예요, 정부보다. 시민단체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뭐 도울 거 없냐고 이렇게 봉사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데요. 정말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은 오마이TV가 목포와 부산으로 나눠서 이원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목포 신항에는 세월호가 도착을 했습니다. 앞서 다 여러분들 소식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 날입니다. 지금 저희가 헬기 소리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요. 지금 올라와 있어서 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잠시 다시 더불어민주당 현장 상황을 좀 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내려가서 선체조사위원들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 간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 현장 함께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